자,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이브가 오늘 지수도 약하고 아주 제대로 쳐맞고 있죠. 이제 제대로 쳐맞으면서 지금 15%의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도 한번 위쪽에서 무너질 때 아주 크게 장대음보로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12.84까지 들어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까지 들어가고 있었죠. 자, 우선 기본적인 의견은, 기본적인 거는 이거 베타 컴프레,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하는 요런 쪽의 흐름이 먼저 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의견 결론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하이브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공연한다 그러길래, 하이브가 컴백한다 그러길래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요런 같은 경우 저점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가지고 샀는데 내려가지고 피봤다 홀딩 하시고요. 홀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 구간, 즉 직전 출발선 자리죠. 자, 이렇게 내려져는 이 출발선 자리 이 아래쪽 구간 정도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입니다. 이게 대놓고 공매도 패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더 눌러줘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눌린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눌려지는 이 흐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이브가 뭐 또 어마어마하게 막 날아가는 그런 주도주 아니죠. 엔터가 주도주입니까? 아니죠. 게임 주도주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이제 방어주적인 개념으로 오늘 이거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주도주들 다 깨지니까 이거 화장품 계속해서 반대로 갈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주도주들이 깨져야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이게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주도주들이 깨질 때 반대 방향 시소로 올라 들어가는 섹터다. 그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방어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주가가 왜 이 꼬라지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브에서 BTS 모멘텀은 앞쪽에서 하이브 분석해 드릴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거요, BTS 모멘텀 여기가 출발이 아니고요, 저쪽에 뉴진스 때문에 깨졌을 때부터 이때부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옛날 승리가 YG에서 승리가 개 사고 치고 난장판 쳤을 때, 난장판 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승리가 그 난장판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YG의 경우에 신고가가 갔습니다. 그 뒤에 왜 신고가가 갔냐라고 하면 그들이 돌아간다. 승리만 빼고 승리만 빼고 빅뱅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 승리는 뺀 채로, 그리고 자, 트레저 같은 기업들 일본인 멤버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히트 7개 틀림없습니다. 이따위 개설하면서 결국에 신고가로 도로 끌어당겼죠. 얘는요, 이건 모멘텀이요, 지금서부터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늦게 보셔도 너무 늦게 보셨다는 얘기야. 너무 늦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시세만 보신 거고 너무 늦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흐름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요, 보이십니까? 이게 언제부터 기관이 이렇게 사 들어갔는지. 그들이 돌아온다. 내내 저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들이 돌아온다. 매수 이렇게 쭉 잡아들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쭉 끌어당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연 일자들 다 나오고 이거 다 나와가지고 확정되고 난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뒤늦게 사러 들어가고 기관들은 책실을 시켜버리고요. 이렇게 돌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뒤늦게 사러 들어오고 기관들은 여기는 외국인도 책실은, 기관도 책실은, 여러분들은 뒤늦게 BTS가 완전히 깎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건 공매도성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자, 이게 왜 내렸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깨트려버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똥 밟았네 그러고 이제 팔겠죠. 여러분들 똥 밟았네 그러고 팔면은 다시 되돌아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게 왜 내렸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뉴스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26만이 온다 그랬는데 4만 명밖에 안 왔네. 10만 명밖에 안 왔네. 이게요, 유료 공연이었으면, 유료로 진행되는 공연이었으면 26만이 온다 그랬는데 10만밖에 안 오고 4만밖에 안 오고 그랬으면 망했죠. 그럼 깨져야 돼. 까야 제맛이죠. 그러면 당연히 까야 제맛인데, BTS의 광화문 공연은 유료 공연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컴백의 시동을 거는 팬 서비스 같은
이런 공연이에요. 팬서비스 같은 이런 공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6만 명이 아니라 260만 명이 왔어도 BTS는 돈 버는 게 없고요. 공연으로 무료인데 무슨 돈을 벌어? 260만 명이 와도 공연에서 돈을 더 버는 건 없고 2만 6천 명이 와도 그렇다고 하이브가 손해를 보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손해를 안 봅니다. 이게 공연의 예상보다 굉장히 사람이 적었었던 그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라죠 이쪽에 그 이태원 사태에서 사람 몰려가지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 많이 모인 쪽에 노이로제 걸린 얘들이 뭐 재난 문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광화문 가지 마라 그러고서 그냥 막 때려가지고 광화문뿐만 아니라 명동 쪽까지 사람이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떠가지고 광화문 가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 광화문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광화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해버렸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그러니까 굳이 우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못 보더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스크린이라도 봐야 현장에 가서 그 소리를 들어야 속이 풀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TV에서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렇게 TV에서 넷플릭스에서 생중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게 실적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같은 건데 이 넷플릭스가 비용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비용 다 되고 대신에 이 재산권,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BTS의 위력이죠. IP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래서 매번 BTS가 예를 들면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연 같은 거 하고 나면 조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임영웅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임영웅이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이제 공연 실황 같은 경우라서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극장 가가지고 임영웅 공연 보고 그러시잖아요. 임영웅 팬들 영웅 시대, 자. 이명웅을 현지에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명웅 공연 실황을 극장에서 틀어주잖아요. 그거 보러 간다 이거야.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BTS 공연을 현장에서 못하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공연 실황들을 넷플릭스로 나중에 뒤늦게 보는 거고요. 그거는 넷플릭스도 먹고 하이브도 먹고 돈을 이제 양쪽으로 버는 거야. 돈 버는 길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플랫폼 협력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연 실황을 중계를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안 봤다. 그러면 BTS 한물 같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199개에서 중계를 해서 80개 국가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BTS 영향력은 그대로 생생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구조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게임주들에서 사전에 먼저 이거 계속 지급계 신경 써문들이지 않습니까? 게임이고 엔터고 이쪽 애들 맨날 똑같다고 기대 이거 다 똑같잖아요. 파워러비스까지 전부 다 나혼nep 기대해서 올라 들어간 다음에 나혼nep 발매가 되자 박살. NC소프트 아이언2 기대. 그래서 연락에 당긴 다음에 아이언2 발매가 되자 차익실험 패대기 펄어비스 기대 연락에 올린 다음에 여기는 하루 전에 깨져버렸죠. 그 다음에 신나게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패대기 다 똑같아요. 케이스도.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미 사전에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내리사서 잡아당겨가지고 쌓아 올라왔던 거 이제 뒤늦게 BTS 공연 일자 확정되고 그러자 뒤늦게 흥분해서 달려든 여러분들한테 그냥 떨궈버리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는 실적 기대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는 자 이거 엔터조의 사이클인데요. 엔터조의 사이클은 이게 작년도에 이때 같은 경우에 JYP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죠. 지나간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놀고 자빠졌네. 너는 백미러 보고 운전하니? 그건 지나간 실적이고 1분기에는 아티스트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 JYP의 가장 핵심적인 돈 벌어주는
그룹 스키즈가 월드 투어를 간다 이거야. 월드 투어 스키즈가 월드 투어라. 그건 돈을 잔뜩 벌어준다는 얘기죠. 올라올 수밖에 없죠. 불핑이 활동 재개를 올라오는 거고요.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티스트로 활동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관계, 시장이 좋으면 강력하게, 시장이 삐리삐리 해도 이 시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요. 2024년에 시장 비용신 같은 시기에 전 세계 꼴찌하고 있을 때, 우리 증시 전 세계 꼴찌하고 있을 때도 2023년도 이때 우리 아티스트는 잘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다 잘 나갔었죠. 불핑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때? 활동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스키즈, 불핑 이런 애들 활동할 때 그냥 이러고 치고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 전성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동안에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보이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데 반대쪽으로 도는 성향을 보이는 데다가 이제 화장품 시즌 시작이죠. 엔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BTS 공연에 사람이 적게 들어온 거하고 하이브의 실적하고는 아무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해서,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광화문 무료 공연에 사람은 적게 왔지만 실제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매도 게임 하자라고 이렇게 딱 이러면 뭐 받아야죠 이런 거. 그렇죠? 다만 이쪽의 섹터 자체가 화장품, 게임, 엔터, 주도 섹터하고 거리가 멀죠. 시소 섹터거나 틈새 섹터인 겁니다. 저 메인의 이 종목들이 내려갈 때 반대로 커버 들어오는 쪽이거나 틈새로 움직이는 거든가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적으로 살 수는 없고요. 여전히 얘기했던 것처럼 방어주의적인 개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뭐 하이브에다가 비중을 왕창 실으신 분 아마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하이브에다 몰빵하셨 분들이라 그러면 일단 줄여두신 다음에 줄여둬야 그래야 다시 추가를 매수를 물타기를 할 거 아닙니까? 100%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돈을 새로 끌어와가지고 물타기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금액을.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외에 뭐 10% 이렇게 일부 비중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좀 손실을 많이 보셨습니다만 견디십시오. 다시 돌아 들어올 테니까 이제 견디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어주적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하이젠 RLM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내부 회계 비적정 이거 가지고 내렸더랬는데요. 내부 회계 관리 비적정은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하고 종류가 달라요. 이거 하한가 갈 재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장도 개삐리라고 그러니까 공매도 놈들 아주 그냥 날 잡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야. 이때가 아니면 언제 때리리. 얘기 들었잖아요. 공매도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눈을 가려버리고 때릴 만한 이런 게 있죠. 공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때 안 때리면 언제 때릴 거야? 시장이 마구 불타가지고 이렇게 마구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올라가는데 여기도 떼고 공매도 때려요? 시장이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종목도 막 불타오르네 파이어 하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두고 공매도를 때려 뒤지려고? 깨질 때 때려야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 하이브였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살짝 초과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도는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또 노리는 분 오르게 들어오면 있죠. 저 같은 사람들 꼭 있습니다. 요거 봐라 거저주게 생겼네. 뭘 이런 걸 다 라고 해서 노리는 분들이 반드시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들 돌아 나올 때 이거 체크드리고 매수 사인 딱 잡아드리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오르고의 도움을 받으시면 매수, 매도 다 찍어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